안녕하세요. 스킨미소 대표 정능광입니다. 오늘은 모공 5번째 시간 각질 제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질은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피부와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각질은 케라틴이라고 부르는 단백질 50%, 그 다음에 지방 20%, 수용성 물질이 한 23%, 나머지 수분이 한 7% 정도로 이루어진 피부층인데요. 각질은 맨 아랫부분 기저층에서 세포가 생성해서 자람에 따라서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한 28일쯤 되면은 피부 맨 바깥층에 도달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통 이제 피부 세포 활성화 주기, 그냥 흔히 턴오버라고 하죠. 이런 턴오버는 일반적으로 28일 주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질 세포는 핵이 없는 그 평평한 세포가 납작한 모양을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겹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단한 거죠. 보통 이제 방금 말씀드린 28일 턴오버 주기로 해서 각질 세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28일 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피부에서 이제 탈락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날씨가 갑자기 춥거나 건조하거나, 혹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턴오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각질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너무 얇거나 거의 잘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이럴 경우는 아토피라든지 이런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각질이 제때 탈락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피부가 칙칙해진다거나 딱딱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피부가 부드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필링 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각질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피부 타입별로 각질 제거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민감성이나 악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트러블이 쉽게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필링 젤이라든지 기타 스크럽 젤 등을 사용하고, 간혹 웬만하면 스크럽 젤을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대부분 좀 순한 클렌징을 이용해서 세안을 좀 자주 해주는 게 억지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보다는 좋죠.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그 지성이나 중성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 1회 아니면 각질이 좀 심한 케이스는 주 2회 정도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각질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각질 제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적인 그 필링 방법이 있고요. 화학적인 제품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각질층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편한 세포가 납작한 모양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연결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만드는 거죠. 보통 산성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식초에 우리가 계란 껍질을 놔두면 나중에 계란 껍질이 많이 녹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화학적인 성분을 이용해서 각질을 탈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성분으로 첫 번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AHA,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보통 이제 고대 어떤 기록을 보면은 상한 우유로 목욕을 한다든지 포도주로 세수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깨끗한 피부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아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대로부터도 이 아하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 인류가 화학적 필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하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이제 글리콜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글리콜산은
침투력이 좋고 각질 제거에도 효과적이어서요. 우리가 그 화장품이라든지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산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 우유라든지 뭐 토마토 주스 이런 데서 그 추출하는 것들인데요. 이 젖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죠. 그 다음에 뭐 사과에서 수출하는 말릭산이라든지 귤과 오렌지 성분인 구연산, 또 포도주에서 나오는 뭐 주석산 같은 그 아하 성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화학적 성분은요, BHA, 보통 우리가 바하가라고 부르는 베타 하이드록시 에시드죠. 이 바하의 대표적인 제품 그 성분은 살리실산이 있습니다. 살리실산은 버드나무 그 껍질에서 출출한 그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이제 오랫동안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지용성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용성 각질이라든지 지용성 피지 같은 것들을 쉽게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여드름 부위 같은 경우에 쉽게 침투해가지고 여드름 뭐 치료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 필링 제품들이 있죠. 물리적 필링은 알갱이 마찰을 일으켜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스크럽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살구씨나 호두씨 같은 걸 갈아서 만든 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천연적인 그런 그 스크럽제도 있고, 아니면 셀룰로즈라든지 산화알루미늄이라든지 사과 마그네슘 이런 제품들을 화장품 속에 넣어서 우리가 스크럽을 할 수 있는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단백질뿐이 요새는 그 식물성 단백질 요새는 파파인 효소를 사용하는 게 많죠. 이 파파인 효소 같은 경우는 이 자극이 적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라든지 이런 트러블 피부 가진 사람들은 각질 관리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파파인 효소 같은 경우는 화장품 내에 안정화가 힘들어서 이게 이런 그 효소 제품을 고를 때는 제대로 안정화된 그 화장품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고객들의 어떤 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고객들과 얘기해보면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서 하는 거랑 피부과에서 하는 필링 차이가 있느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로 해서 굉장히 심한 한꺼번에 이제 효과적으로 필링을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집에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각질 제거제를 선택할지 물으시는데요. 이것 굉장히 복잡하긴 하죠. 자기 자신의 피부 타입, 또 피부 두께, 그 다음에 피지의 발달 정도, 그날의 어떤 피부 상황, 또 민감성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저희가 보통 추천해드린 방법은 이런 그 필링제를 사시면 아주 소량을 이 피부 안쪽에 발라봐서 이게 자기 피부에 맞는지 아니면 뭐 트러블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그 후에 이제 필링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각질 제거 계속하면 피부가 얇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8일 주기로 이 각질이 생기고 또 탈락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요. 이걸 뭐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너무 자주 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피부 얇아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각질 제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모공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킨미소 대표 정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